안녕하세요. 예,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황유경입니다. 사업공유회 새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부평구는 2016년 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만나온 결과 2021년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5개의 핵심 가치 아래 24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평 전역에 37개의 시민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고 604명의 예술가와 함께 총 17만 6,032명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공유회는 작년 한 해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한 시민들의 이야기들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2022년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함께할 목소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평구 주민 박수복입니다. 제가 오늘요, 배철수님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어떤가요? 멋져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티셔츠는 제가 직접 그리고 제작한 굿즈 티셔츠예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고정 게스트인 임진모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임진모 선생님이 달누리 극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공연 당일날 앞좌석에 앉아서 리액션도 잘하고 퀴즈도 잘 맞췄거든요. 그 모습을 본 그 임진모 선생님께서 저분 상 줘야 된다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착하게 또 그 연락처를 남겼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부평에 와서 살게 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화생활을 서울에 가서 하다 보니 몸은 부평인데 마음은 항상 이방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평은 제 딸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한데 정작 제가 부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평 마을 그림책을 그리게 되었고요. 그 활동을 계기로 부평을 조사하고 탐색하면서 부평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져 갔답니다. 또 동풍물단에 들어가서 풍물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 팝을 틀어놓고 장구를 막 치기도 해요. 쿵쿵따 쿵쿵따 이러면서 말이죠.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권순급입니다. 부평에 오래 살면서도 골목골목 들여다보지 않아서
부평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도시라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아마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미얀마 거리 가면서 문화의 다양성도 느껴볼 계기가 됐고요. 문화도시 부평에서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미나산 konnichiwa. 저는 일본에서 왔고요. 11년 차 무평에 살고 있는 노마치 유카입니다. 처음에 무평에 왔을 때 집 앞에 큰 공장이 있고 그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많이 나오고 있고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직장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하지만 일본의 스네바 미야코, 사는 곳이 최고 좋은 곳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속담처럼 살다 보니 그 나라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중 언어 강사라는 자격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안 훌라 동아리를 만들어서 문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생각이 더 풍부해지고 더 좋다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도 많이 들고 아주 저에게 최고 좋은 곳이 된 무평을 하와이 훌라 손으로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무평에는 글포천이 흐르고 음악도 흐르고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까요? 자, 시작. 무평에는 글포천이 흐르고 음악도 흐르고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인가요? 문화 1호선을 함께 타볼까요? 우리는 지금 문화도시 부평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만들고 시민이 부평을 만듭니다. 부평의 행정동을 모두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평동, 부계동, 갈산동, 산곡동, 삼산동, 십정동, 일신동, 천천동, 그리고 청천동, 그리고 법정동에는 구산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게임에서 제가 LP판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LP판은 부평 에디컴에 대한 음악을 담은 한정판이었어요. 저는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한 달 전에 퇴임하고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윤경숙입니다. 네, 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그 사업 공유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벌써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구님을 소개할게요. 강명구님은 부천에 사시다가 부평으로 이사 오신 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딸기가 좋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시나요? 아, 그 캐릭터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강명구님은 이제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작가도 하신다고 해요. 이제 문화도시 부평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명구님, 작년에 문화도시 부평에서 꼬작꼬작 그림책 만들기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작가님들이 만든 그림책 한번 봐주세요. 그럼요. 네. 네, 여기 계신 분은 박성호님입니다. 박성호님은 현재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청소년들의 취업과 그리고 진로 상담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인천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시민 멘토로 참가하셔가지고 선정되셔서 지금은 청소년들의 진로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문화 둘의 시민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민 심사단도 하셨대요. 심사단 하셨어요? 제 시공모 떨어지신 분 맞으시죠? 아, 그렇습니까? 문화도시 부평에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서 올해 꼭 도전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님은 아코디언 연주자이십니다. 사시는 곳은 상곡동이시고요. 좋아하는 것은 음악 듣기, 경치 보기, 싫어하는 것은 딱히 없다고 하세요. 문화도시 부평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유랑도시에도 많이 참여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레이스 아코디언 구독자 수가 무려 1000명이 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날마다 신선한 영자 신영자님입니다. 영자님은 발레를 전공하신 무용 선생님이세요. 네,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협회장도 하셨고요. 부평 풍물대축제, 그다음에 전국 무용제, 신영자 댄스 컴퍼니, 네,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부평 문화예술의 귀중한 자료들이 소실되기 전에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젊은 무용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후원하고 싶어 하시는 열정 넘치는 날마다 신선한 영자 신영자님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유재인 선생님께서는요, 인재양성 휴먼 대표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다 그래요. 참 훌륭하시죠? 네. 근데 그것뿐 아니고 굴포천을 잘 이렇게 관람하시기도 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면서 즐기시기도 하시나 봐요. 근데 얼마나 굴포천을 사랑하시면 친구들이 인천에 오면 꼭 굴포천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뱀도 보셨다고요? 네, 굴포천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 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자, 보면 뱀이 우리 그 굴포천에 맹꽁이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자연 친화적인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휴먼 인재교육입니다. 이 언니가 말이 살짝 튀셨죠? 네, 휴먼 인재교육 대표 유재인이고요. 저는 김송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님은 서울 분이신데요, 남편분이 부평의 고향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신혼살림을 부평에서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아기만 낳고 다시 서울로 가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학
대학 시절에 배우가 꿈이셔서 부평에서 그 꿈을 이뤄보고자 연극도 하시고 뮤지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수채화 동아리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35 지역 그쵸 지원금을 받으셔서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엄청 부럽죠. 부러워요. 네. 지금은 남편이 다시 서울로 이사 가자 해도 부평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아니다 안 가겠다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김영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영남 선생님은 아주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쁜 에너지를 담뿍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물도 사랑하고 어린아이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극단 아리아에서 재래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한쪽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운의 자녀 교육을 인성교육까지 잘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을 위해서 예방교육도 하세요. 어깨에 날개만 없지 천사포 향기가 나는 김영란 멋쟁이님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붕 떴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박인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화가 박수근 화백님의 장녀십니다. 현재 강원도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박수근 미술관의 명예관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도희 선생님은요,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평 서여중, 부흥중학교, 그리고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인천 여중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화가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시니어 모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네. 네. 아름다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델 일을 하다 보면 워킹할 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걷는 자세도 삐뚤어졌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쁜 박인숙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문화도시 부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화도시 부평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문화도시 부평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저를 굉장히 호기심 갖게 하고 흥미진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박경자님도요, 저를 굉장히 가슴 떨리게 하시는 부분인데요. 조선시대 때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평에는 박경자님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자님은 종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에 그냥 오르고 내리고 천천히 이렇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쭉 가시기 때문에 발로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국내뿐 아니라 산티아고 길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100km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으신 것을 3번이나 성공하셨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이 지금 현재를 도전하고 또 자신을 극복해 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박경자님을 닮은 것 같아서 저는 이분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옆에 계신 서현숙님입니다. 제가 서현숙님을 처음 봤을 때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아주 당찬 느낌. 창원에 사시다가 직장 관계로 인천에 온 지 무려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평을 다 섭렵하셨어요. 에스컴시티, 캠프마켓, 줄사택, 또 문화원에서 워크숍도 하시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인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숙님, 친구가 부평에 놀러 오면 어디를 같이 가고 싶으세요? 저는 부평의 역사에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제10 수용소, 제가 경남에 있다 보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단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10 수용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영공원에 친구와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경자님은요? 저는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조금 잘난 척하는 친구가 찾아오면 여기 우리 가까운 계양산에서부터 소래산까지 한 9시간 정도 냅다 달려버려. 서로 소개해주는 거 분위기 어떤가요? 너무 훈훈하죠. 저만 짝꿍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공예 첫날 연습할 때 조금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에 없어서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는데요. 저희 친구들 너무 소개 잘했죠? 네. 저는 그날 하지 못했던 저의 소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플레이백 시어터라는 즉흥극을 하는 극단 오마주의 김지혜입니다. 플레이백 시어터는 관객의 이야기를 대본 없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즉흥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모두 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만 앉아 계시고요.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일어나고 계시네요. 침이 많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즉흥 게임 주인공이 돼보자 하는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릴 겁니다. 나는 이 질문에 해당한다 하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에는 진선미 예식장이라고 유명한 예식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식장이 있어요. 나는 진선미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봤다. 그러면 주인공이시고요. 지금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비혼 아니면 미혼인가요? 좋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다리 아파서 앉으시려고. 감사합니다. 있으셔요. 주인공이십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번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평 지하상가 아시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저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 부평 지하상가에서 있다 하시면 주인공인 거예요. 빨리 앉으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앉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많은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길 잃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잃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남으셨어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지. 나는 부평 아트센터에 와본 적이 있다. 여기가 부평 아트센터예요. 빨리 앉으시면 돼요. 네, 다 주인공이십니다. 자, 모두 다 앉으셨나요? 주변을 조금 이렇게 둘러봐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페스티벌 축제 굴포 천천히를 참여하게 돼서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게 된 임미라입니다. 이 환경 페스티벌의 굴포천은 맹꽁이가 여기 서식지로 삼고 있는 마스코트인데요. 저는 아직 맹꽁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 클레이가 생소하실 텐데요. 커피 컬레이는 여러분들이 쉽게 마시는 원두 커피를 가지고 만든 버려지는 찌꺼기를 만든 재활용 공예입니다. 제가 이 환경축제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떨리네요. 커피 클레이로 굴포천 환경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 체험 부스에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80세가 되는 이순옥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죠? 아들이 추천해서 제가 66세 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인생 말년에 제가 미술 세계에 입문하게 된 거를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팔아볼까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건강 지키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로 친해진 모임, 즉 미친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곳 부평 생활문화센터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회도 금요 미친회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부평이 공간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 회원들은 정말 이곳에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각종 전시회 또 전국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을 해서 상을 타기도 합니다. 4월에는 2건의 전시회가 예약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롱뇽, 물고기, 소라게 등 수상생물을 키우고 있는 김나래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다가 추루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고양이들에게 줄 간식인데 용돈을 아껴서 사요. 저는 저랑 같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동사모, 동물사랑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쫌쫌따리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에서 고양이 캐릭터를 그렸고 굿즈도 만들었어요. 부평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화가 한윤기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매일 그림을 그려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전업자가니까요. 일반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그림만 그려요. 때로는 그림이 잘 안 될 때는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전자드럼도 치고 색스폰도 불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작년에는 부평과 부천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 작품은 멍석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안녕하세요. 냅다 노래부터 부르는 저희는 부평 시니어 부평 시니어 합창단 합창단 문창숙입니다. 이스키입니다. 오늘 출연진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합창단 또 교회 찬양단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시니어 합창단에 연습을 나오고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좋은 점은 남성들이 7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합해져서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참여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 시니어 합창단원 이스키입니다. 코로나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몹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우쿨 공연을 계속 다녔는데 안 다니니까 좀 허전함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뭔가 좀 우울했어요. 그 와중에 합창 단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그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합창 단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해서 다녀보니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저랑 같이 동년배들도 많은데 좀 몸도 안 좋으시고 또 눈도 어둡고 실수도 하시는 가운데 한 곡 한 곡 완성해 나갈 때마다 너무 즐겁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트 앨범 제작사 뮤즈라이브의 프로듀서 임명직이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부평과는 지원 사업으로 키트 앨범을 제작하게 되어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키트 앨범은 K-팝 팬들에겐 익숙한 음반으로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구동하는 새로운 실물 음반 매체입니다. 최근에는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제작비 없이 간편하게 키트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키트 스튜디오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음악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뮤직랩에서 DJ 교육을 맡고 있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제 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잖아요. 힙합, 디스코, 발라드, 락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는 꿈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무언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년에는 운전면허를 따보겠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진짜로 수업하면서 결과적으로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저도 목표를 하나를 잡고 국토종주를 떠나려고 계획을 다 잡았는데 그게 원래 출발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미뤄서 내일 출발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강원구입니다. 제가 사는 십정동은 부평구의 끝자락에 있어서 다른 구와 경계에 있습니다. 문화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재단이 생기고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거나 주체가 되긴 어렵잖아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통해 부평구의 문화 격차가 많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이사 가기 전에 사장님과 말을 트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부평별거 사업을 발견하자마자 사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카페에서 공연도 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무대에 서는 계획도 세웠어요. 저 카페 사장님 때문에 아직도 이사를 못 갔습니다. 네, 저는 잔치마당에서 국악을 배우다가 일찌감치 한 수 접은 신희숙입니다. 직접 연주를 하다 보니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기획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일을 하고 민간 단체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으로 지금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잔치마당에서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문화도시 부평 별곳 사업으로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극장을 아주 멋있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극장이 조금 부끄러워서 선뜻 대관을 내놓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희 공간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잔치마당 극장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무대 서는 걸 좋아한 최대성입니다. 친구들이랑 밴드도 하고 댄스 동아리도 했었는데 무대에 서고 내려오면 항상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민영상학교 강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유튜브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천천히 쉬운 것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방영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극장에서 제가 이런 무대 예술이나 공연을 사진을 찍고는 하는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문화도시 부평 사업공유의 새봄 출연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색다릅니다. 저는 작년에 문화도시 부평의 도시산책이라는 프로젝트에 함께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시민분들이 촬영하신 사진들을 또 고르고 다듬으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정체성과 어떤 지역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됐었지만 그 사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다는 것이 상호 간의 대화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이 문화도시 부평, 우리 기록을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진을 한번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는 김에 객석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문화도의 시민회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우리 도시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우리 도시에서 좋아하는 점을 널리 알리고 우리 도시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 도시가 널리 좋아지도록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오늘 또 안 맞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문화도래 시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회활동가 최종희입니다. 25년 동안 부평에 살고 있었지만 출퇴근하기에 바쁘다 보니 부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문화도래 시민회에서 시민 포럼에서 부평의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안 발표하면서 부평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이 더 생겼습니다. 부족했던 시민의식이 더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도시 부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제 목소리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래 시민회는 부평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고다영입니다. 지금 되게 면접 보는 것 같이 떨리는데요.
네, 저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대외 활동으로 부평의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이 되어서 작년에는 시민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시민들이 사업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문화도시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부평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저의 시선으로 부평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대 시민의 박일용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도래 시민회는 좀 다 누구한테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한 명이 모자란 1,499명이 우리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각자 원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큐. 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QR로 찍어보세요. 네이버 폰으로 찍으면 더욱 간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미래 부평 문화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공간 시소에서 싱그러움을 맡고 있는 봄날의 햇살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문화공간 시소는 시민의 소리를 듣다, 시민과 소통하다라는 뜻으로 작년 4월에 시민 공모로 선정된 이름입니다. 저희 시소를 생각하면 혼자서는 못 놀잖아요. 둘 이상이 같이 해야 함께 할 수 있듯이 저희 시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화를 같이 즐기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저희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문화공간 시소 들를 때 저 봄날의 햇살 김민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아이 덕분에 어른으로 엄마로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는 현서의 엄마 서선미입니다. 올라갈 계단이 눈앞에 너무 많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현수막에 가려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요. 지하철역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현수막을 안 뗄 거면 신호등을 낮게라도 만들어주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내 아이도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니까요.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도 문화도시 시민의 주체가 시민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장애도 또 어떤 장벽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판단을 하지마 그냥 느끼라니까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지 말라 말씀이야 임마 하지마 들면 임마 기분 나빠 임마 내 신발은 광이 감독자 여러분 지니어스 리더 안무가 디렉터 조현서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지니어스 박하신입니다. 작년에 시민포럼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 공유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평구청장님께도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저의 꿈이고
저의 세상이고 저의 모든 지지입니다.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좀 전에 현사 학생 우리 지니어스 춤 너무 여기 오신 분들이 감명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에 그리고 보내준 편지도 제가 잘 받았고 너무 고마워서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답장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구청장 하면서 힘들 때도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구민 여러분들이 편지도 보내주시는 분, 또 응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 힘을 받으니까 현수 학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좋아하는 춤 출 때처럼 늘 웃음 잃지 않고,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늘 응원하는 모든 것인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빠르진 않더라도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었고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에는 나이나 성별,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한 문화도시 부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이자 또 꽤 쓸모있는 도시 실험을 통해 소셜벤처 공심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은영, 김성훈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상곡동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200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이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그 부평구청 방면으로 담벼락이 쭉 길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담벼락에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세요. 담배꽁초, 아니면 종이컵, 페트병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을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좀 다르게 사용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꽤 쓸모있는 도시 실험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죠. 아, 이거다.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추진한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는 담벼락 보물찾기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는 하나의 어떤 재활용 컵 안에다가 간식을 넣어놓고 메모지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간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컵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우리 마을을 위한 메시지를 써놔야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쌤, 보물이 보이는데 이게 보물찾기예요? 하지만 담벼락 보물찾기에서의 보물은 간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물을 찾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전 이번에 1945년 부평 조병창 이야기라는 만화책을 읽었는데 재밌어서 학교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4번 정도 읽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았었는데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퉁이가 있다 시집을 낸 부평 시인 이지선입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소 입주 작가가 될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하는 어머니들과 335 지원 모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월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만 했는데 왜 돈을 주지? 이분들은 이 돈을 받으면서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가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조영호입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홍대에서 살고 있고요. 비슬라 매거진이라는 서브컬처를 다루는 매거진을 평소에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신메이커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찾았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메이커스도 제겐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한 기획의 제목은 좋아하는데 왜 안 해입니다.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지금 휴학 중인 상태고요. 쉬다가 문화도시 부평 대리님 연락을 받아서 이거 참여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디지털 콘텐츠를 복수 전공 중인 대학생 이강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부평 뮤직플로어 페스티벌 자원봉사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라인업도 되게 좋고 홍보도 정말 많이 하길래 지원서를 쓸 때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부평에서 한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려서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부평에서 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부평 아트센터, 문화사랑방에서는 공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게 부평에서 자라면서 해왔던 것들을 쭉 적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접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연극 수업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도시 부평의 직원 황정현입니다. 저는 직원 역량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저의 기억에 남은 교육이 MBTI 적성 검사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에서 저는 새로운 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는 내향형인 INFP, INFP인 줄 알았는데 사실 외향형 ENFP더라고요. 새로운 저의 모습도 찾고 또 다른 직원분들의 또 새로운 모습도 찾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서로 잘 알아가면서 우리 문화도시 부평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일동에서 길 기타 공방을 운영하는 신동준입니다. 공방 열었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부평 별곳이라는 지원 사업을 알게 돼서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부평별곳 담당자 이중구입니다. 시민들과 기타를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담당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저도 동준님과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사면 기타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시가박스 기타라고 부르고요. 시가 피우고 남은 상자에 막대 붙이고 기타줄 몇 개 걸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연주하던 기타예요. 이 기타는 시민들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부평별곳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친구로 지내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지역 세계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하고 있는 리드챔버 오케스트라 이경은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졸업생들이 2010년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연주하자고 쫄라서 2010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하게 될 줄 모르고 저는 이벤트처럼 한번 하고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네, 애들이 고3이 돼도 찾아오고 또 대학생이 돼서도 찾아오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찾아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고민하다가 즐겁고 신명나는 음악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 지원 공모를 보고 지원을 해서 작년 겨울에 열심히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저희가 트로트 연주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동역에서 그다음에 뭐 이명웅 연주하니까 막 떼창하고 전혀 저희가 모차르트, 베토벤 연주했을 때는 볼 수 없는 그런 리액션들을 보고 너무 감동도 받았지만 사실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클래식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를 꿈꾸는 김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무대를 꿈꾸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동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은데 다들 관심사가 다르니까 뮤지컬 보러 가기 힘든 경우도 많고 정보를 공유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 배우반 친구들, 또 스텝반 친구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던 인천대 선생님들까지 같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만약에 친구가 나는 배우는 아닌가 봐 라고 하면 야 무슨 소리야, 넌 진짜 재능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같은 길을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꼭 이 무대에 다시 설 거예요. 이 무대에 서면은 동글이라는 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감사합니다. 지역 뮤지션 앨범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신용남입니다. 제 나이 7세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부평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평공원과 인천 가족공원을 참 자주 가는데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토록 부평과 인천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씩 알게 된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다듬어져서 가사가 되고 그 위에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노래가 청춘은 꽃입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우리가 사는 동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꽃이 되련다. 기어코 가벼운 마음으로 흙으로 돌아가. 나는 꽃이 되련다. 나는 강물이 되련다. 그토록 참았던 눈물 한없이 쏟아내고. 나는 강물이 되련다. 나를 꺾은 건 내가 아니다. 무참히 짓밟고 흔들었지만 결국 뽑아내지 못해. 우리로 남았다. 우리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나의 눈물이 가닿을 것이다. 깊이 스미어 마르지 않도록 다시
안녕하세요. 지난 2부 순서에서 시민이자 부평의 예술가 중 한 명의 목소리를 냈던 강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부평 문화도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제가 여기 사회자로 왜 나왔느냐? 오늘 여기에 자리하신 3명의 실무자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문화도시와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화도시 부평 잘 모르는 문알못의 시선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팀 노수진입니다. 시민팀은 문화도시의 주인공인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기획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대팀 김류연입니다. 연대팀은 지역 내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사업과 더불어 또 생애주기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조팀 김가람입니다. 저희 창조팀은 공연, 축제 등 콘텐츠 생산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네, 세 분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팀을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2023년 사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 들을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고 시작하시죠. (2023년) 문화도시 부평,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다양한 나를 위한 사업들을 펼치네요. 여러분들 즉 사업의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어떤 의도의 사업을 필요로 하시는지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팀. 네. 팀 이름에서부터 뭔가 이제 문화생활을 시작해 보려는 시민들을 위한 친근한 사업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문화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어디를 가야 될까 하면 어디를 떠올리세요? 네, 바로 시민문화 플랫폼 시소입니다. 작년 8월 문을 연 문화공간 시소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다, 시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와 취향을 고려한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소는 무료 대관이라고 하니 시민분들이 직접 문화 모임이나 강좌를 꾸리셔도 좋습니다. 여기 저도 가봤는데 공간이 되게 아늑하면서 세련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간 조카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요새 교양이나 인문학에 꽂혀가지고. 그렇다면 이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팀에서 문화도래 시민학교 사업 중 하나로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법문연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 법문연답에서는 건축을 넘어 공간을 통해 사회의 흐름을 읽고 연구하는 유현중 건축가와 하얼빈을 비롯해 카레노레, 남한산성 등 출간하는 작품마다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김은 소설가님을 모시고 각 1회차, 총 2회차 4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알쓸신잡의 그 유현준님? 네, 맞습니다. 법문연답은 부평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마련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시민 육성과 시민의 그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카분처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뭔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흥미로운 요소를 더했습니다.
책이나 매체로 접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뭔가 더 신뢰도도 가고 흥미롭게 들리잖아요. 그런 명사분들을 모시고 예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민선이한테는 언제 말하면 돼요? 아니, 올해는 누가 하죠? 네, 올해 법문연답은 11월에 진행될 계획인데요. 2023년 역시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 새로운 지식담론 창출에 공적이 있는 명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강연 시기를 한 해 끝자락인 11월에 잡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부평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연말에 저희 문화도시 부평 SNS를 통해 신청을 받을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장 핫한 분들을 모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순서가 언제 오나 마음이 너무 드릉드릉해서요. 아유, 창조팀. 네, 저희 창조팀도 지금 문화생활에 갈증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거든요. 창조팀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문화알못도 참여할 수 있나요? 예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팀이 저희가 창작자를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문화도시 부평인데 시민도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서브컬처 교육 프로그램을 주목해 주세요. 저희 부평 문화도시센터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뮤직랩이라는 공간인데요. 전자음악과 디제잉, 믹스,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올해는 이곳에서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작년 사업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문화재단에 뜬 공고를 보고 이제 두근거림을 느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일상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 전부터 관심은 있던 분야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잘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도전? 제 안에 어떤 숨겨져 있던 흥을 깨워준 그런 프로그램. 추억의 사진 한 장? 믹스 마스터링, 미디음원 여전히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좀 힙해요? 네, 바로 그게 서브컬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저희 디지털 뮤직랩의 대표 프로그램인 디제잉 교육부터 나만의 곡을 만들어보는 뮤직 프로덕션, 그리고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이 성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낙서를 넘어 이제는 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그래피티와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클래스까지 청소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인이나 아동 교육은 많은데 쿡 집어서 청소년을 위한 클래스가 잘 없거든요. 심지어 주제도 따분하지 않고 트렌디하고 흥미로워서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연대팀에도 있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뮤지컬 제작부터 출연까지 다 하는 거. 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좀 전에 시민 마이크 릴레이 때 보여줬던 김나무 학생 기억하시죠? 네, 아니 어쩜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 떨지도 않는지. 작년부터 진행됐던 청소년 교육 활동 무대를 꿈꾸다의 주역을 맡았던 친구입니다. 무대를 꿈꾸다는 인천 지역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인천대학교 부평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두 기관을 연계해서 공연예술 분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계별로 구성된 특성화 교육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29명의 청소년들이 교육과정의 결과물을 무대 위로 올리고 수많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 모여 울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 진짜로 영상만 봐도 뭉클해져요. 올해도 무대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있나요?
네, 그럼요. 작년과 같이 멋진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오는 4월에 참여자 모집을 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부평 문화도시 SNS 많이 지켜봐 주세요. 초심자들을 위한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청소년 뮤지컬까지 왔네요. 2023년 문화도시 부평 사업 정말 해자네요, 해자. 네. 저는 사실 부평은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문화도시 센터에서도 음악 공연이나 음반 제작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죠. 맞아요. 그런데 사회자님은 왜 부평하면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러게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신기하네요. 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회자님처럼 부평은 음악이라고 들어봤는데 왜지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당연하게 부평하면 대중음악이지, 팝이나 재즈, 그리고 유행의 시작점, 이런 부심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또 그랬던 게 옛날에는 LP바나 그리고 밴드 공연하는 라이브 펍이 되게 많았거든요. 신촌에 거리가 있을 정도로.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하는 공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평의 음악 이야기를 음악평론가의 대선배님 임진모님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토크 콘서트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였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신나는 공연과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굿즈까지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 안 가보실 수 없겠죠. 작년보다 더 넓은 바로 이 해누리 극장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네, 연말에 약속 잡으실까봐 제가 날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1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달력에 적어주세요. 이거는 저희 같이 다 적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또 저희가 알아야 하는 어떤 일정이나 뭐 있을까요? 저희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여기 부평 아트센터 잔디광장에서 하는 음악 페스티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여기서 최초 공개하게 되네요. 네, 문화도시 부평 2023 뮤직플로 페스티벌이 올해는 8월 26일 토요일에 정말 핫한 라인업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음악의 도시 부평의 뮤직 페스티벌이라니 뭐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라인업 기대됩니다. 네, 사실 또 저희가 음악 축제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나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또 음악이라는 귀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 문화도시가 사실 추구하는 것은 정말 많은 영역을 품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술거리 조성 이런 것도 한다니까요. 네, 굴포천천이는 축제의 컨셉이긴 하지만 접근 방법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또 일회성 행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축제보다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부평구의 생태하천인 굴포천을 따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거리 예술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굴포천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나를 위한 문화도시 부평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내 얘기는 왜 안 나오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부평의 예술가. 정답입니다. 예술가분들이 광고할 사업들도 있는 거죠? 네, 또 접니다.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순서였어요. 또요? 근데 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딱 한 가지 지원 사업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지역 뮤지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를 수놓는 BGM, 문화도시 부평이 지역을 주제로 한 음악을 공모합니다. 여러분은 부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지하상가, 또 누군가는 풍물이나 캠프마켓, 미군 부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뮤지션 여러분에게 부평은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요?
꼭 가사에 인천이나 부평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감각하는 새로운 부평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뮤지션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뿌리로 남았다. 좀 전에 신용남님 노래 이 사업으로 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뿌리로 남았다. 바로 저도 이 노래 자주 듣곤 하는데요. 저희 지금 문화도시 부평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센터 대표 지원 사업인 부평별곳입니다. 부평별곳을 자랑하자면요. 작년엔 총 2,800여 명의 시민이 가까운 22개의 카페나 서점 같은 일상 공간을 드나들면서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별곳 운영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공간 운영 방식을 확대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죠. 단체와 공간을 지원하면서도 수요자인 시민도 놓치지 않는 과연 시민팀다운 사업이네요. 네, 올해도 합니다. 네, 올해도 부평별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번엔 공간형과 협업형 두 가지 공모로 유형이 나뉘는데요. 공간형은 공간 운영자들이 자기 공간에서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협업형 공모는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내 공간을 내주고 싶은 공간 운영자들에게 유용할 예정입니다. 상시 공모를 통해 공간을 등록하시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획자와 예술가, 예술 동호회들을 협력형으로 이어들여서 소정의 대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집이 4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일회성 지원이 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문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협업 유도까지. 왜 문화도시 부평의 대표 사업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쭉 화려한 사업의 라인업을 들어봤는데 여전히 히딩크 감독님 같이 배고픈 느낌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이죠. 빨리 말해줘요. 진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이 말씀을 시민팀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화도시의 주축인 문화도의 시민회입니다. 아까 2부 순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시민이 곧 문화도시 부평이잖아요. 문화도의 시민회는 문화도시 부평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모두의 그룹 같은 거죠. 시민회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시민평가단, 시민 입장에서 다양한 공모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민심사단, 문화도시를 일어나기 위해 도시 차원의 논의거리를 제안하는 시민운영회로 활동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재미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두루 경험하면서 나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요. 335 작은 모임 지원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2명 이상의 모임에 밥값과 커피값을 쏩니다. 네, 모이는 인원에 따라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드리는데요. 모임이 우리 도시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임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이 모든 활동은 5월 1일부터 모집됩니다. 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문화도시를 시민들이 운영한다. 신기하면서도 또 당연한 거네요. 네, 그 의도에서 출발한 게 맞고요. 이외에도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행 사업도 있죠. 꽤 쓸모있는 도시 실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방법을 떠올리고 실행해 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 이상 부평구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꽤 쓸모있는 도시 실험도 실행비, 그러니까 활동비가 있어요? 네, 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험 프로젝트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네, 저희 창조팀에도 도시예술연구소라는 프로젝트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술로 도시를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2023년 도시예술연구소는 자신의 예술로 부평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예술가를 찾습니다. 인천에서 거주하거나 인천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예술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작년 안에 부평의 바이브를 흥미롭게 담아낸 굿즈들을 생산해내며 주목을 받았던 신앤굿즈 사업과 결합한다고 합니다. 네, 제작된 굿즈는 온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로 연결시켜서 실제 판매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는 부평의 귀한 자산인 예술가들이 온전히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평만의 씬을 만들어갈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술가들이 온전히 예술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그게 문화예술 생태계지 뭐겠어요. 네, 2023년 문화도시 부평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필요도가 좀 해결되셨나요? 네, 저야말로 제가 직접 참여하고 싶고 저희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문화도시 부평 사업 공유회 세범을 통해서 문화도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올해는 어떤 모습을 세단장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5개년도 사업이고 202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년 후면 끝나네요. 그런데 오늘 이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건 부평 문화도시센터가 2026년에 없어지더라도, 정말 없어지더라도 시민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완주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도 우리가 문화시민으로서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유익한 사업을 많이 운영해 주시고요. 또 부평의 예술가가 부평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 그러니까 그 텃밭을 고르고 비옥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감히 문화도시 부평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이찬영 대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계속적으로 문화도시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은 시민이었습니다. 부평구가 음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받았지만 사실은 문화도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성장하고 시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민들이 실천하고 또 함께하는 부평구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재단도, 그리고 여기 많이 오신 의원님들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많은 예술가 선생님들도, 시민들도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문화도시 부평 사업 공유회 세범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